금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이제 과학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올해 2022년 사업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까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금천구 과학교육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교육이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금천구 자체에서 다양한 그 컴퓨터와 과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한번 가보셨어요? 금천구에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고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동네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던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참 구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이콘들입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그리고 임신, 출산, 장애, 장애인, 구직자, 사업자 아주 다방면의 사람들을 이제 두루두루 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홈페이지 모습을 보면서 그중에 저는 이제 금천구 평생학습 정보화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그 창의 인재 양성 사업을 저희 학교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서울교육대하고 이렇게 이제 로봇 교육하는 학원하고 네 군데에서 진행했는데 그거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생학습 정보화 교육을 보니까 컴퓨터 과정, 뭐 스마트폰 과정, 그리고 단계별 교육 강사 추천 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를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이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만 지금 여기 줌이나 유튜브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 중심의 첨단 과학 도시를 금천구에서는 추진하겠다 해서 금천 사이언스 큐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 정도면은 아마 구가 아니라 대학이나 아마 전국에 저런 형태로 그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간혁신, 교육혁신, 문화혁신을 진행하는데 작년에 금천 사이언스 큐브를 완공하고 개막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금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금천구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금천 사이언스 큐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이제 줄까, 함께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세부 과제 중에 보시면은 체계적인 융복합 교육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STS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과학기술인을 교육하겠다. 이 엄청난 일들을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금천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도 보면은 과학축전, 작년에 10월 달에 했던 과학축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니까 정보화 교육의 뭐 정보 습득, OA 기술, 디지털 생활, 여가 활동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뭐 특이하진 않는데 누구나 참여하면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금천구에서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저기 보면은 있고요. 특별히 ITQ 뭐 자격 취득이라든지 모바일 정보 검색이나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초적인 교육들을 금천구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보시면은 인공지능 체험이나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방송이나 뭐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면 요즘 가장 핫하고 저교육을 하면은 어디나 수강생이 가장 많은데 그렇게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런 정보화 교육에서 상위 수준의 그런 강좌들을 금천구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랬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런 과정을 그냥 가서 많이 배우라는 게 아니라 참여만 해도 상당히 정보화뿐만 아니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과정도 보니까 활용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심화 과정. 심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전문화된 과정이죠. 그래서 요즘 주부들도 보면은 이제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집에서 어떤 일들을 뭔가를 좀 해보겠다 하고 시작하는 게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는 거를 많이 생각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컴퓨터 기술은 누구라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금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아주 전문적이에요. 스마트폰 클라우드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터를 PC로도 하지만 스마트폰으로도 활용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디지털 교육 강사를 이렇게 추천하는 코스를 만들어 놓고 혹시 이런 거 뭐 아시고 계셨습니까?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강좌로도 아주 손색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도 방학 동안에 여기저기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금천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중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에게 또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코스가 뭔가를 이렇게 설계를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설계를 못하면 저와 같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이는 이번 방학 한 달 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면 아마 금천구에서 사는 게 상당히 큰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구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2022년 3월이 됐잖아요, 벌써.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개설되어 있는 정규 과정들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신청을 해서 과정들을 듣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요. 대략 6월 달까지는 저렇게 아주 그 좋은 강좌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을 위한 과정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과정은 이제 제가 따로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강좌에 대한 그 구체적인 걸 보니까 저기에 지금 뭐 신청을 해서 교육 중이고 또 교육을 완료한 내용도 있고 해서 교육 강좌를 저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저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여러분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그 과학창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위해서 금천구가 과학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쪽에서 했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는 평생교육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제가 로봇 자동화공학부에 있으니까 제가 진행을 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마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 여기 계실 텐데 혹시 우리 자녀들이 참여를 해보셨다면 요 4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도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손들어라는 표시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 네, 한 2분? 네, 2분? 네, 2분 정도가 참여를 해보셨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럭스로보에서 하는 여름방학 코딩 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한 10년 전부터 교육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교에서 시작했던 게 지금은 고등학교로 내려간가 싶었더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시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이스라엘의 유명한 과학자가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자기는 코딩을 대학교에 가서 배우면 안 된다. 코딩은 언제 해야 되느냐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자기는 유치원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졌는데 우리의 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언어나 이렇게 코딩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시작을 하고 배워도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나 또는 유아들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이 추천을 하실 게 뭐냐면 언어와 코딩입니다. 그래서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지만 그 코딩이 발전이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프로그래밍도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 럭스로봇이라고 하는 그 학원에서는 전문적으로 3일짜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무려 20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회를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첫째 날은 여러분이 3일 동안 강의를 들으셨던 첫째 날에는 습관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지난 차수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 로봇과 메타버스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키워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를 학생들에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 생활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과 나눈 다음에 이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서 실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트럭까지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는 저 그림이 보이잖아요. 저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3일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2시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40분씩 3번, 3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코딩에 대한 기초를 할 수 있는 저학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했었는데, 아마 올해도 저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원을 가고 또 여기저기 바쁜 스케줄이 많은데, 그 많은 스케줄에 저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생각해 봐야 될 그 학부모님들의 생각인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를 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용량이 그렇게 학부모님들의 용량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이들에게 요구하는데, 아이들은 그때부터 학습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아이들하고도 눈치 싸움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게 참여를 하는데 본인이 감당할 만하면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눈치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아주 단기간에 3시간짜리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서울교대가 작년에 이제 3개 대학을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 3개 대학 중에 올해도 지금 벌써 지난주에 3개 대학에 대한 올해 교육할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제안서를 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했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이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서울교육대학은 이제 초등학생을 주로 관점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주로 방학 동안에 저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영재교육원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행했던 내용을 보니까 수학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수학 과학은 워낙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분야니까 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새롭게 아이들이 관심 가지고 학부모들도 관심이 갖는 그런 분야니까 아마 지난 그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뭐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 강연을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저렇게 강연을 잘하시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요약을 잘 해놓으시고 설명을 아주 조리 있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10명씩 모아서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한 내용을 보니까 과학영재교육원의 중등학생들이 모여서 저렇게 한 5, 6명이 참여해서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아마 저 과정은 제가 예측하기로는 로봇 과정일 것 같아요. 로봇 과정인데 참여율이 저조하잖아요. 왜 참여율이 저조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제 자기들이 코딩을 하고 저런 미로를 찾아가는
코딩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어진 로봇에 코딩을 해서 실제 자기가 코딩한 걸 가지고 움직여가는 그런 체험을 했겠죠. 그래서 10명을 모집하는데 다여섯 여섯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 다섯 여섯 명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줌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몇 명 안 되지만 그 많은 금천구의 학부모들이 관심은 있지만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들어보면 여러분은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좋은 짧은 시간에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저 아이들도 10명이 아니라 최소 인원이 4명, 3명이다. 그러면 3명만 되면 그 3명이 10명의 그 강의를 들은 거니까 교수님은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서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1대1로 받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니까 대단히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저런 곳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을 보낸다면 아마 학원에 수십만 원 주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럴 때는 보면 자녀들이 참여하는 게 적잖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교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교대 광영재교육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쪽이 꼭 어떤 그 핵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1명이 되든 5명이 되든 그쪽으로 보내서 우리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자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서울대학교 여러분이 보내고 싶어하는 가장 멋진 대학이잖아요. 저기를 보면 중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성인을 위한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육하고 이렇게 3가지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한 내용을 보시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이해,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저기는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거는 주로 이제 고학년들, 특히나 고등학생이나 성인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학생 그 참여하는 분들을 모집하는데 쉽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가서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는 아주 전문화된 교육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AI 관련된 거, 생물 과학 실험에 관련된 거,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요즘 삼성전자를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랭귀지 하나는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런 코딩하는 방법인데요. 그것들과 또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딥러닝을 배우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성인 과정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자녀를 교육하시려면 저런 멋진 강의가 개설이 되면 자녀를 보낼 게 아니라 학부모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저 강의를 가서 듣지 않아도 아이들은 어깨너머로 벌써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 자녀들은 그 어느 기회가 되면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 1살이라도 적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런 환경에 노출이 돼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강요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좋은 과정들이 금천구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학부모님 중에 저기 카톡에다 그 카카오 뭐죠? 거기다 올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과학인재 양성 프로그램 수료증이 아주 화려하죠. 저 하루 과정이에요, 하루 과정. 하루 과정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내용으로 분자생물학 쪽으로 이렇게 실습을 하는 내용인데 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잘 가르쳐서
서울대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가능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저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학부모들도 저기 과정을 가서 들으시고요. 그때 아이가 참여할 수 없는 나이라고 하면 그 아이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자녀도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여기 같이 왔노라고, 그리고 옆에 앉혀두세요. 그러면요, 부모님은 열심히 집중하는 척하면서 못 듣고요, 자녀는 안 들은 척하고 놀면서 다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환경에 한번 노출이 되고 나면 아이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서울대학교가 참 좋구나, 내가 다음에 커서 저런 걸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유리를 깨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너 공부해가지고 여기 서울대학교 와야 돼. 그래야 너가 성공하는 거야. 라고 부모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나는 여기 가기 싫어. 그게 은근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니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런 실험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저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나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일을 할까.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뭐 옆에서 들리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체험하고, 거기 가서 또 맛있는 점심도 식당이 잘 돼 있잖아요.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기획해서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금천 해커토너라고 하는 좀 생뚱맞은 제목입니다. 해커토너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는데, 소위 말하면 날밤 새서 어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해커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커토너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서울교대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과정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처음에 60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60명을 선발을 했는데 60명 이상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60명만 아쉽게도 선발을 하고, 그래서 그 60명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좀 마음 아픈 부분이 뭐냐면 1단계 진행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40명을 또 2차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 또 평가를 해서 20명을 3차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동일한 학생이 이제는 1단계만 하는 학생, 2단계까지 하는 학생, 3단계까지 진행하는 학생.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러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처음에 참여한 학생들이 끝까지 가지 못한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 서로 간의 경쟁과 서로 간의 그 하고자 하는 열정을 만들어내는 모티브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핵심 인재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를 작년에 3단계를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커토너 선발을 하는 과정, 그리고 평가를 해서 단계를 또 2차, 3차로 가게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2단계까지 왔던 학생들은 금천구에서 진행하는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과학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만든 그 작품들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또 푸짐한 상과 또 총장님 상까지 받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학생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창의적인 또는 핵심적인 인재가 될까, 우리가 핵심적인 인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들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길 바라지만, 그게 과연 나라에서 필요한, 사회에서 필요한, 또 각 분야에서 필요한 핵심 인재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열정을 쏟아내고 그렇게 재밌어 할 수 있는 분야에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핵심 인재가 아닐까. 다시 얘기하면 이 퍼즐이 있는데, 퍼즐의 피스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의 피스 중에
자기가 가야 되는 피스의 위치는 왼쪽 그 꼭지점의 그 한 조각이에요. 모양도 이상해요. 그런데 자기는 정중앙에 가장 큰 피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도 핵심 인재가 아니고 들러리가 되고요. 필요 없는 인재가 되고요. 그 친구로 인해서 그 조직은 너무나 힘들어지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최고의 좋은 회사에 가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 핵심 인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27년간 많이 느껴왔고요. 저희 자녀들도 이제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우리가 배워서 그 배운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닐까. 배워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가 있다면 그 친구는 공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배우면은 큰일 납니다. 요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워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핵심 인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 멘토가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3일 동안에. 왜 그러냐면 멘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하고 컨택을 하게 하는 게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안 하고 제가 가르친 학생이 그 학생이 자녀를 가르치는 그렇게 멘토 멘티 또 멘토 멘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은 가장 잘 배우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게 가장 잘 배웁니다. 그래서 가르쳤으면 그만큼 배웠으면 그만큼 가르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27년 전에 대학을 갔는데 그 뭐 학사 때도 했고 석사 때도 했고 박사 때도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딱 강의실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3시간 강의하려고 한 일주일은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학생이 질문을 하잖아요. 등이 오싹하고 땀이 쭉 흘러요. 그리고 한 3시간을 강의하고 이제 교수실로 돌아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르쳐 보지 않아서 내가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지 못해서 배운 거는 내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때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강의를 이제 매년마다 좀 업데이트를 해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하고 자주 해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 해커토너를 시작하기 전에 초중고 학생들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생 멘토를 20명을 선발해서 저렇게 20명 멘토링 교육을 하고 그 멘토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렇게 20명을 교육을 했는데 저 학생 중에 몇 명이 해커토너에 참여해서 멘토가 됐을까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20명을 교육했지만 20명이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이제 아이키트를 가지고 그 여러분이 아마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레고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로봇들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창의를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창의 하니까 학생도 힘들고요. 학부모도 힘들어요. 창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카피라고 생각하세요. 카피, 복제. 복제를 하다 보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만들다 보면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그게 새로운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창의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습관도 만들고 저런 습관도 만들고 엄청나게 강의를 듣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가지고 놀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제 각 차시별로 3시간, 4시간 동안에 이런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보게 하는 과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는 과제를 주어서 본인이 그동안에 복제하고 따라했던 것들을 조금 변형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게 1단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1단계 과정을 마치면서 60명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들이 만든 창작 로봇을 가지고, 창작 로봇이 아니죠, 복제한 거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한두 가지 집어넣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그거를 PPT로 보고서를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융합적인 교육이죠. 그런 교육을 우리가 1단계를 해서 20명을 아쉽게도 이제 떨어지고 40명이 2단계로 가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원래는 3단계에서 이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대당 한 100만 원 하니까 저희가 구매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3단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대여를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각자 집에다가 보내서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서 각자 집에서 저 알파 미니 AI 로봇을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코딩하고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대학교도 안 돼요. 저런 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대당 100만 원씩 클래스가 3, 40명씩이면 얼마나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해커톤 2단계에서는 알파미니 기본적인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 저희는 요 알파미니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뭔지,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손으로, 머리로,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뭐 알고 계시듯이 로봇과 인공지능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몸처럼 만들어진 게 로봇이고, 거기에 머리에 영혼을 집어넣는 코딩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코딩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활용하는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인공지능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2단계 일정을 6차시까지 저렇게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알파미니를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들, 그리고 코딩하는 내용, 방법, 그리고 각자 이제 미션을 준 거죠. 과일 찾기, 게임 만들기, 공연 만들기,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 경진대회까지 나가는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제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장애물을 피해가는 코딩을 학생들이 직접 하도록.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피해가는지 그 알고리즘도 알려주고, 본인이 코딩하는 방법도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은 코딩이 이렇게 블락을 옮기는 블락 코딩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찾아가는, 저게 사과인지 벤지 뭐 포도인지 이런 거를 직접 보고 찾아가는데, 저거를 AI 코딩을 하려면 무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파미니에 저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간단한 블락들을 가져다가 AI 코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거를 체험한 학생들은 AI가 뭐다라는 거를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몰랐는데 직접 본인이 해보니까 이렇게 쉬운 게 AI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게임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게임도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고, 속담도 만들어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구구단도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구현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연을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서, 또 거기에서 아쉽게도 20명만 선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3차로, 왜 20명만 선발했냐면, 저기 보이는 게 이제 3단계에서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요즘 많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시는데 지금 저는 저 앞에 보이는 게 LG에서 만든 LG 티움 스마트팜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우리가 직접 작물을 키워서 진행하는 건데, 그런 스마트팜에서 과일을 생산하고 그 과일을 운송하고, 운송했던 과일을 이제 씻고 세척을 한 다음에 포장하는, 그리고 포장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까지 옮기는 과정을 하나의 레고 블록과 같은 걸로 만들어서 직접 아이들이 코딩하는 것까지를 수행하는 일을 팀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진행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직접 순서도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본인들이 배우고, 그것들을 또 알고리즘을 짜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코딩을 하고, 이게 대학교 교육인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진행을 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들도 잘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얕잡아 보시지 말고,
저런 환경에 노출시켜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금방 습득이 되는 과정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과정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코딩이 진행이 되는데 코딩만 해도 수십 장이 되니까 한 학생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5개 팀으로 만들어서 저 5개 팀의 팀명도 만들고 그리고 팀이 담당해야 되는 각 분야별로 정하고 그 기구도 로봇도 자기들이 직접 스마트팜을 모듈식으로 만들고 그 5개의 모듈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학생은 팀에서 팀워크가 안 되더라.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요즘 1인 그러니까 자녀가 1명밖에 없는 가정이 많고 또 자녀가 2명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우리 자녀가 가장 그 우선이 돼야 되고 그래 우리 자녀를 배려하는 그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커토너라고 하는 거나 또는 회사의 사회생활이나 모든 걸 보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같이 더불어서 코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저기는 그래서 지금 그 진학의 팀장들 같은 경우는 고학년 그리고 이제 연하게 칠해진 팀원들은 저학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팀을 만들고 팀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의 업무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아주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런 과정을 거쳐보고 나면 처음에는 당연히 못하죠. 서로 배려할 수도 없고 내가 하는데 왜 저 친구는 저거밖에 못해라고 그렇게 또 핀잔도 주고 그중에 또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과정 중에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니까 늦게 할수록 저런 게 잘 안 돼요. 대학교 와서 저런 교육을 해보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아주 관계가 나빠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저학년부터 저런 팀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되고요. 특별히 동료들하고 하는 거하고요. 그 고학년 저학년들하고 팀을 만들었을 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홈스쿨링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형이 동생이 그 동생을 또는 그 이렇게 몇 명이 모아가지고 서로 공부를 시키는 게 홈스쿨링인데 학교를 안 보내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사회성이 동년배 학교를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좋다고 해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 작은 모임에 사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서로 그런 팀워크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금천과학 페스티벌을 작년 11월 1일부터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금천구청에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천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1년 동안에 진행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저렇게 사이언스 클래스나 사이언스 잡스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데려다가 강연도 하고 직업 체험도 하고 그리고 호기심 천국 과학 골든벨 그다음에 가족 과학 콘테스트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지만 특별히 이제 7개의 금천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뭐 사이언스 큐브나 청년 창업 허브 여기 또는 금천 오랑이나 뭐 독서 청소년 문화집이나 이런 데하고 서로 연합해서 그 금천 페스티벌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그 미래과학교실하고 여기 금천 해커토너 경진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에 이제 대략적인 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크게 2가지로 아까 1단계에서 했던 창작 로봇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했던 그 AI 알파 민이라고 하는 로봇하고 그 2가지를 가지고 개인별로는 창작 로봇을 본인들이 만들었던 거를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알파 미니의 공연을 만들게 해서
그걸 대의를 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과정도 즐거웠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면서 또 시연을 하면서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상까지 받고 상품까지 받으니까 아이들이 뭐 그동안에 6개월 정도 고생했던 그 보람들이 본인에게는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창작 로봇은 이런 미션을 줬죠. 그래서 미리 자, 아이키트를 너희가 배운 걸 가지고 너희가 했던 것 중에 좀 변형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진행을 해봐라 라고 하는 창작 로봇 개인 로봇 대회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알파 미니를 가지고 그 비대면이라서 모여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 줌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해서 공연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자, 저기 보시면 알파 미니를 가지고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가지고 저렇게 그 발표장에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아마 인생의 큰 변화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를 보시면 저렇게 금천구청장님이 나와서 직접 아이들에게 그동안에 고생한 수료증도 나눠주고 또 상도 주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저 때가 바로 축제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학교에서도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프로젝트를 저렇게 주고 로봇을 직접 만들고 그 로봇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작년에 해커토너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하는 형들에게 인터뷰까지 한번 하도록 그렇게 또 과제도 주고 해서 본인이 좀 하기 싫은 것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저렇게 상도 받았는데 저 상금이 대상이 3천만 원이죠. 전국적으로 상들이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대상을 받고 또 각종 대회에 나가서 저런 많은 상들을 수상을 받아서 본인들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핵심 인재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스타일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와서 배우는 걸 보면 빨리 습득하는 학생이 있고요. 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많아지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코스를 설계할 때 아까 보니까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10명밖에 모집을 안 하고 또 10명도 모집이 안 돼서 학생들이 3, 4명, 5, 6명이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만약에 보내신다면 좀 느린 친구라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충분히 배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니까.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아이가 특성을 보니까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하지 동시에 2, 3개를 할 수 없는 스타일이다. 또는 반대로 하나에 얘는 집중하지 않고 동시에 3, 4개를 같이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그거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의 자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천구에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뭐 시기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들을 취사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방학 동안에는 그런 과정들이 많아지니까 도리어 학원을 좀 포기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거나 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습성이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들이 최고를 언제나
요구하시지 말고 부모는 최고가 되시고 우리 아이들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게 우리 자녀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가 아니면은 그 팀의 팀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이 친구는 좋아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반장을 시키려고 하고 현장을 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리더를 시키려고 하는데 전 세계의 리더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려운 과정에 리더를 꼭 시켜야 되겠습니까? 리더가 아니라 팀원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기에 각각의 맞는 사람을 맞는 인재로 키우는 게 그게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천 해커톤호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공지사항을 보고 그리고 어떤 과제를 제출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진행을 6개월 동안을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학생은 초등학생인데 누구나 글을 올리면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 친구는 아마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3단계까지 다 했는데요. 그런 작은 정보에도 부모님이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옆에서 아이들이 보고 자기도 따라해요. 악플을 달면 아이들은 악플을 달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달면 자기는 더 좋은 얘기를 달아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우리 자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이 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집에서 그렇게 벌렁벌렁 누워가지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 자녀는 그대로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과 끊임없이 같이 하세요. 저 홈페이지 같이 들어가셔서 야 이런 얘기 있네.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야 저 친구는 댓글을 참 잘 다네. 이거 정말 잘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만들고 싶어? 너는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소통을 부모님하고 하시면 우리 자녀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그 학교를 가든 어떤 회사를 가든 이 자녀는 거기에 정말 필요한 핵심 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료와 부모님처럼 소통하거든요. 두 번째는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체질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데리고 다니세요. 저기에 로봇 경기대회를 하는데 저희는 저걸 하기 위해서 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15주 동안 로봇을 설계하고 코딩을 하고 모의대회를 하고 매주마다 교수한테 찐빠를 먹고 야단을 맞고 또 수정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기 경기대회를 나오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이 좀 보고 듣게 해주려고 우리가 학생들을 초청했어요. 전날 온 학생들이 저기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 학생이에요. 동생도 데리고 왔잖아요, 저렇게. 저 학생들은 아마 인생이 달라질걸요?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빠지면 안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당연히 바쁘죠.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죠.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그 자녀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쪽으로 우리 자녀들을 방향을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다양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여러분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곳에 집중하게 하면 그 하나를 잘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부모님이 같이 하시면서 그런 체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아이들은 수학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쯤이면 혼자 해요. 부모님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학 문제 잘 못 풀어요. 학원 선생이나 풀지. 그렇게 어려워져요. 그거는 우리 자녀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멘토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부모가 그걸 하려고 하시면은 우리 자녀하고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여러분은 집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그 선한 사람, 아이가 힘들면은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만 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도록 그렇게 한 방향에 집중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기말고사, 학원, 다수의 프로그램을 다 포기해도 우리 자녀는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의 삶을 여러분보다 잘 살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 주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작 로봇을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저 학생은 친구의 그 계속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걸 보고 로봇을 가지고 친구 청소 로봇을 구현을 해본 거예요. 쉽지 않죠. 뭐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거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같이 고민해보고 어떻게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 문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해결했지? 라고 이제 나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녀도 생각해보게 만들면 그게 엄청난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협력하게 만들어주자. 어릴수록. 중학생만 돼도요, 잘 안 돼요.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손 놓아야 되고요. 대학교 가면 여러분하고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저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집에 형제나 그 애들이 2명이면 둘이 무지 싸우도록 만들어주세요. 편을 들어주지 마시고. 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은요, 동생 편을 들어주면 동생은 부모 있을 때 의기양양해서 오빠를 막 덤비려고 하고요. 반대로 또 형 편만 들어주면 동생은 정말 인생 살기 싫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싸우면 조용히 나가서 대판 싸우라고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도록 놔두세요. 그거 몇 번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안 싸워요. 저희도 4살 차인데 중학교까지 그렇게 싸웠어요. 고등학교 이후로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 지금 저희 큰애가 작은애를 위해서 옷도 사주고요. 자기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뭐 자기가 필요한 거는 다 사줘요. 왜? 그렇게 걔네들이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저기 사진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작년에 베스트 사진이라고 생각되는 사진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저 학생이 작년에 창작 로봇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아빠예요. 네. 아빠가 아들이 저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내용이 심사위원들한테 잘 안 보이니까 노트북을 저기다 들고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저희 작은 애가 지금 그 과기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중학교 때 아이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그 컨텐츠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잡은 게 로봇이었어요. 로봇을 가지고 만들어보고 대회에 나가보고 그리고 같이 밤낮 세워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저랑도 친해지고 자기가 어떤 전공으로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 그런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엄마 아빠들은 자녀를 이해해주고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해도 그거를 하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거 안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교수가 돼야 돼가 아니라 그거 해봐, 한번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또 바뀌잖아요. 아니야, 나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 또 바뀌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방향을 가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강요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함께 해보라는 거예요. 요리를 같이 하든지 로봇을 같이 만들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저 사진을 보시면 아까 3단계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팜을 만들었는데 그 스마트팜이 완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팀워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수료를 해야 되는 날짜가 오니까 수료증을 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저 스마트팜은 어쨌든 저거 스마트팜 한 대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저 1,500만 원 정도를 금천구에서 지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 그냥 저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금천 사이언스 큐브에 그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시연을 할 수 있도록 기증을 해달라. 공문을 받고 요청을 받고 그래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게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저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멘토 3명하고요. 멘토가 아까 30명이라고 그랬죠. 30명 중에 끝까지 멘토로 참여한 학생은 저기에 캄보디아 학생 3명이. 대한민국의 청년 20명 중에 17명이 참여를 안 하고 캄보디아에서 우리 학교로 공부를 하러 온 저 3명 학생이 저렇게 끝까지 참여를 해서 그 고등학생, 중학생이죠. 중학생 2명하고 저 마지막까지 완성을 했어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고요. 끝까지 하려면 다른 걸 포기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참여해서 스마트팜을 완성을 하고 코딩을 완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때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완성이 되지 않고 수료증을 받고 나간 학생들은 아직도 마음이 한편에 찝찝할 거예요. 수료증을 받았지만 내가 했다는 증명은 받았지만 완성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정해진 프로그램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해진 프로그램 이면에 여러분의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도 열정을 가지시고 자녀도 그런 어떤 끈기와 오기와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하시면 아마도 핵심 인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신문이나 뭐 강연이나 다 나오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저게 다 4차 산업에서 나오는 핵심 분야들이에요. 뭐 지능형 로봇에 대한 얘기도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여러분이 들으셨고 지난주에는 메타포스에 대한 얘기도 들으셨고 뭐 다양한 얘기를 요즘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저거를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런 얘기가 나오는 곳에 특히 여기 휴머노이드 협동조합에 오시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딱 들어오시자마자 뭐가 있어요? 커피를 로봇이 내려주는 바리스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작동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눌러서 선택을 해서 커피를 바리스타가 타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하나의 그 로봇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 저기 있는 스마트팜도 와서 보시면은 아 LG 티움에서 만든 게 120, 30만 원짜리라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저걸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참여하면 어떨까. 실제적인 스마트팜이니까 아까 얘기하는 레고 스타일이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결국의 키워드는 뭐냐면 융합이에요. 융합. 융합이라는 게 뭐냐면 기계와 전자와 전기와 전산과 뭐 디자인과 그다음에 바이오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지는 게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로봇이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 자녀들을 4차 산업혁명에 노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되는 게 로봇 하면 사람이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로봇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런데도 사람을 쫓아오지 못해요. 그러면 뭐 눈 또는 냄새 맡는 코 뭐 이런 게 다 바이오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얼굴의 스킨이나 모양이나 이런 걸 다 만드는 게 디자인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는 게 전산이고 코딩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회로들, 센서들,
그다음에 뭐 여기에 관절마다 들어가야 되는 모터들 이런 게 다 합쳐지는 게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의사를 시키고 싶은데 왜 로봇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왜냐고요? 로봇을 가지고 요즘은 수술실에서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분야의 융합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로봇이다. 그러면 그런 로봇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흥미를 가지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 분야로 가든 뭐 경영을 가든 뭐 법학을 하든 공학을 하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과정에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저 아이키트를 가지고 로봇 교구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했잖아요. 저런 게 우리가 융합이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고 정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들을 레포팅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강의에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책을 읽고 쓰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만드는 과정 중에 메모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고 그리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거. 그 소감문 안에는 자기가 감사해야 될 분들에게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최고로 멋진 자녀가 되고 사회에서도 정말 필요한 인재, 그런 핵심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참 많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